배우들이 가장 개인적인 경험, 가장 근원적인 경험을 이 사회에 어떻게 반영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일었어요. 스토리텔링 작업을 같이 하면 개인의 경험이 나오게 돼 있고 그 개인의 경험이 또 특정한 어떤 움직임이나 춤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면 그것이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 공연을 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느냐 그 작업을 함께하고 싶었고, 그리고 극단 시선에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의 모토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많이 실험해보고 싶어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작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리프트나 뭐 만들어서 하고 뒤에 이제는 연습에 막바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사? 응. 그러면 이 공장에서 우리를 나가게 해줘. 응?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나가게 해줘. 뭐 이 공장에서 안 붙여도 돼. 나가게 해줘. 응? 우리를 다시 불려놔. 이런 대사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계가 멈췄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하든가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멈췄어. 기계가 멈춘 거에 대한 우리의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하고 멈춘 거예요. 이게 뭐 약간 커튼처럼 이렇게 착 하고 착 하고 착 하고 이랬다가 멈추는 거를 딱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끊어내린다든가 딱 잡고 있어서 이렇게 멈췄을 때 다들 비슷한 행동, 멈추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멈췄다 이게 성립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큐브를 항상 놓쳐. 이거 어떻게 사용하든 어떻게 활용하든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여기 있으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 뭘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이 맞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기 덩어리 같은 붉은천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 잡았잖아. 이런 구도는 되게 흥미로워요. 네네네. 이런 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자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률적인 느낌은 주기 위해서 일자로 쓰는 건데 이거 약간 이게 그냥 구도 자체가 자유스러워 보이는 느낌이라 너무 자유스러워. 그래서 기획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쳐서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일렬이 훨씬 더 그런 거예요. 공장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일자로 하시죠. 이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으로 뭔가 되게 열심히 어떻게 생전 안 오다가 찍히려면 앞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네, 앞으로 나와요.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착! 등장 빠밤. 거리패를 자신의 공장에서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부주교 헌,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거리패의 대장. 둘의 대결 장면을 연습 중이다. 이쯤에서 뭐 이런 거 어디 갔지? 아니요. 죄송해요. 왜? 본인이 떨어진 거야 그냥? 개심을 입었어? 이 넓은 데서? 지금 저기서도 오늘도 많은 스태프들이 연습에 함께 참여한다. 근데 공연을 그렇게 서서 지켜보는 건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연습 후반부에 스태프들의 의견은 배우들에게 정말 소중하다. 강하게 얘네들의 그 공연이 내 설거를 방해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을 일단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되어 있는 상태. 네네네, 맞아요. 저는 뭐 공연을 함께 만드는 입장이지만 배우들에겐 첫 번째 관객이기도 하다. 그 전체적으로 폭력 장면을 좀 더 축약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만 이제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 뭐 투 장면도 그냥 한 번 정도로만 하고 딱 금방 목 조여서 딱 그냥 자기 목도리를 해버리고 그거를 좀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드라마 트루브라고 하면 좀 낯섰을 텐데요. 정해진 희곡 작품을 연극 공연까지 올라가기 위해 어떤 평면적인 작품을 입체적인 공연으로 옮기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드라마 트루브고요. 희곡 작품이 연극에 잘 맞게 최대한으로 옮겨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언제나 극작에서는 하나의 블록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것과 똑같으니까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가장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시학을 읽을 때, 첫 번째 읽을 때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두 번째 읽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있고요. 지금 와서 제가 다시 읽을 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전부터 시작하는 거 어렵더라도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 아동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고요. 애니메이션의 색감을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하다가 최종 대본이 나왔다. 이제는 작품 전체의 흐름에 집중해서 연습해야 한다. 그동안 펼쳐놓았던 것들을 최종 결정하며 걷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가루 모자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그냥 슈처럼 아니, 되고 손은 따로입니다. 효는 따로니까. 그러면 그 효로 한 1m, 고기는 한 1m 정도 되면 되겠죠? 고기 크기가. 네, 괜찮죠. 1m 정도 되면 되고. 짧은 거보다는 연습 후반부로 가면서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아진다. 연기 외에 무대 장치, 의상, 소품 등을 세세하게 체크한다. 아예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여기서 손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연기가 구체화되면서 의상에 대한 배우들의 아이디어도 구체화된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의상 디자이너에게 전달되어 더욱 캐릭터에 가깝고 연기에 도움이 되는 의상으로 탄생한다. 나는 싫어서. 무대 의상은 제가 35년 정도 했는데 저는 무대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무대 의상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전 그림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아서 시작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상력 싸움이에요. 어느 만큼의 상상력을 하느냐. 명작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반드시 왜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상력이 생겨요. 그 배우의 캐릭터에 대한 뒷면의 심정까지도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거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명확한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명작을 대해야 되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대 의상 학교나 무대 미술 학교를 거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무대 의상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리고 옷을 그리지 말고 악기를 연주하든지 춤을 열심히 추든지 다른 분야를 맹렬하게 열심히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상을 한다고 의상만 계속 하다 보면 거기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무대 의상은. 네, 이번 과정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 선보이는 공연의 제작 과정이었기 때문에 연습실에서부터 연습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공연으로 구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극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을 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열악해져서 저희가 결국에는 연습실에서 최종 발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연습실에서 최종 발표를 하면서 다행인 거는 그 공간에 익숙했던 배우들이 결국에는 어떤 최선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그것을 100분 소화해냈다는 거, 그게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위해 진행된 작업이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조명을 받으며 공연할 수 없다니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는 사실 일단은 그게 좀 급선인 것 같아요. 민영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이 다큐멘터리 제작 목표는 이 연습 구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연습실에서 최종 촬영을 했지만 그 결과물이 오랜 시간 동안 스토리텔링과 움직임 구축을 통해 고민했던 배우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찍어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무슨 매뉴얼이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공연을 전반적으로 좋아해야 되고 좀 많이 공연을 보고 애정이 좀 있어야지 그 공연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가란 평생을 자기 마음속에 저장돼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배우를 통해서 무대 위에 풀어내는 사람. 이게 연출가라는 직업입니다. 연출가가 되고 싶다면 도전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얘기를 매개를 통해서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이 사회를 담을 수 있다면 혹은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부분을 문제의식을 다룰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텍스트로 잘 정리를 한다 그러면 작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무대 위에서 잘 형상화할 수 있다 그러면 연출가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단체에서 조연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한 작품에서 조연출을 잘 하게 되면 또 연계가 돼서 또 다른 작품이 또 의뢰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조연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좋은 게 극장 메커니즘을 잘 알게 되고요. 또 조연출을 하면서 많이 그 형성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극단을 만들거나 연출로 데뷔하기 위한 많은 관계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연출로서 첫 작품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작품을 계속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극작을 한 작가는 자기 작품을 아주 잘 알아요. 그것을 또 무대화시켜서 연출을 할 경우에 무대 언어로 잘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쓴 희곡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연출가라도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자기만 이해하는 언어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 좀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극작 연출은 자기 언어를 좀 객관화시켜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편적인 언어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이짜. 자, 넘어졌다. 자.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왠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그럼 끝나 가. 여기 잡는다, 감는다, 감아서 목 해서 뒤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가 안으로 감는다. 그럼 들어 감아가 간다. 여기서 허리 한번 들어준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도망을 가든 한번 정탑으로 올라가. 후배들의 공연 연습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공연을 마치자마자 올라온 도광원 배우.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아이디어와 조언을 해준다. 걸어왔지. 여기서 종탑을 놓는다. 이렇듯 공연은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하나 되어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한 편의 공연은 완성될 수 없다. 배우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신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배우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나오잖아요. 배우는 항상 배워나가는 직업입니다. 항상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숙명인 것 같아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숙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의기소침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반드시 와요. 그게 절대 평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부족해서 물론 평가나 지적을 듣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또 다른 작품과 또 다른 연출과 안무가를 만났을 때는 나의 장점을 훨씬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있으니까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작업 경험을 가능하다면 많이 해보면 그게 또 배우들은 도움이 되니까 경험이 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떤 거를 정해놓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쭉 직진해 나가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어떤 거에도 쫓기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